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이 징계,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홍 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추미애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자, 그 결정문을 보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급조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자, 이 징계위원회 요청을 하고 난 뒤 서울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A씨가 사퇴를 합니다. 그 자리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명된 징계위원들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이 윤석열의 징계와 관련돼서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 윤석열 총장 측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은 징계 요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징계위원회 중 6명이 남았고 그 중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변호사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뜻이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징계위원이 해야 할 일이 4명의 징계위원이 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차 징계위원회에서 4명이 윤 총장이 낸 회피 신청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회피를 하고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면 모를까, 심재철 국장이 나감으로써 이 징계위원회 7명이 4명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이 문제가 됐습니다. 4명입니다. 그런데 자, 1명이 기피 신청을 당했는데 이용구 차관입니다. 그러면 3명이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7명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런 결정이 절차성 정당성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심재철 검찰국장의 1차 징계위원회 회피가 결정적으로 윤 총장의 복귀에 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이유는 많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징계 사유 이런 것들조차 참 믿기 어렵다. 주관적인 주장이 많고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자,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무덤을 판 겁니다. 이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심의를 기울여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합니까?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도 저쪽 진영이라도 화가 나겠습니다. 추미애 도대체 넌 뭐냐? 너 윤석열의 스파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동안 추미애가 한 짓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제 홍순욱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게 작전을 짜다 보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1년 가까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어젯밤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즉시 복귀를 결정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이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이 법원에 의해서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판단 조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이 윤 총장의 이 징계 정직 2개월이 왜 이렇게 뒤집혀졌을까요? 홍 부장 판사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다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급히 징계위원으로 앉힌 것이 패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빠졌고 심의에서 빠졌고 한 명의 변호사 민간위원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5명입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징계 과정에 개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불어 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 모두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한중도 민주당 입당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하는 인터뷰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진 교수 역시 민주당 광주 지역 공천위원을 했습니다. 자, 이 4명, 이 차관은 또 얼마 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뭐 윤석열 총장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뭐 윤의 악순위 뭐니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4명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만 뺐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회피를 선언하고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회의 15일 날 열렸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4명이 나왔습니다.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은 다시 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부장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4명의 이 징계위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정 교수와 신 부장검사는 본인에 대한 기피 의견에는 퇴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피 의견에는 번갈아가며 참여했습니다. 결국 7명의 징계위원인데 위원 3명의 참여로 각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바로 이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위원은 7명인데 어떻게 3명만 남아서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홍 부장 판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러한 기피 신청 기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사항,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말합니다. 법무장관이 빠진 윤 총장 징계위 제적위원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다. 제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제적위원 과반수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징계위는 3명이 기피 의결을 했다. 의사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그리고 그 기피 신청을 받을 만한 인물들을 구성했고 그중에 심재철 국장이 빠지면서 4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3명이 했다. 정족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1991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명이 아닌 3명 위원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판례는 개정되기 이전 과거법에 대한 해석이다. 바보들아. 바보들아.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검사징계법 제17조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재판부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도 의결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던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정말 무능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바보를 만듭니까? 참으로 재밌습니다. 가히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라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재판부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든 4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차후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점 등을 들어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주장한 법무부 주장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별로 또 일반 변호사 활동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윤석열 총장의 고의과실로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법무부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적 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박살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충분히 윤석열 총장은 이길만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추미애 장관 뚜껑이 또 열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를 이따위로에 이렇게 격려할 만도 합니다. 아무튼 추미애가 열일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